여러분들 혹시 유튜브 채널 중에 별놈들이라는 채널 아십니까? 그 채널의 주된 콘텐츠는 이제 꽁트 같은 거 웹드라마 시리즈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채널인데 저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뭐 그런 웹드라마나 꽁트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서 구독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끔씩 제 알고리즘에 뜨면은 자연스레 보게 되더라고요. 그 채널에 올라오는 꽁트 중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꽁트가 있는데 호스트바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이제 꽁트를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다가 오늘은 한번 호스트바 썰에 대해서 풀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호스트바에서 일한 게 아니라 인터넷에 떠도는 호스트바 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썰에 욕설부터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단어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제가 최대한 정제시켜 가지고 읽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채널은 성인 채널이 아니고 다양한 썰을 다루는 채널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영상을 클릭하시고 이 채널은 성인 관련 이야기를 푸는 채널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썰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호스트바에서 한 달 정도 일한 썰. 아는 형이 도와달라고 해서 한 달 정도 호스트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호스트바는 대략 룸살롱처럼 생겼는데 가보지 않은 친구들은 그냥 노래방 느낌의 20여 개의 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벽 2시 정도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길게는 낮 12시까지, 보통은 아침 7시에서 8시쯤 일이 끝납니다. 저는 그 형에게서 돈을 받으면 여자랑 놀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경험 삼아 한 번쯤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컸고요. 거의 모든 종류의 아르바이트는 다 해본 차에 마지막 관문으로 호스트 알바를 한 달 정도만 해보면 어디 가서 말해도 부끄럽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속한 팀은 12명에서 13명 정도 되는 비교적 큰 팀이었습니다. 굳이 초이스를 돌지 않아도 소위 말하는 밀방으로 그 형의 손님이 오면 자동적으로 초이스 없이 그 방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어차피 오래 할 일도 아니었기에 별 부담은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처음 일할 때 긴장도 하고 그렇다는데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손님 관리고 뭐고 없이 그냥 대충 인사하고 오히려 제가 룸살롱에 놀러 간 것 같은 마음으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노는 게 일이었습니다. 룸살롱에 있는 여성분들도 아마 이런 식으로 돈을 벌겠지요. 사실 일이랄 것도 없습니다. 그냥 네네, 정말요? 와, 그건 좀 심하네요 같은 리액션을 해주는 게 전부였죠. 말은 말빨이 정말 좋지 않으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 가게는 소위 말하는 정바였고 손님들은 대부분 술집 여성분들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속한 팀의 손님은 거의 100%가 템프로녀들이었고 한 일주일 정도 일을 하면서 이 일의 흐름이나 손님들의 패턴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매일 다른 손님이 오는데도 하는 행동이 죄다 비슷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룸살롱에서 일을 마치고 술을 취한 상태로 3명에서 4명이 한 팀이 되어 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는 여성분들은 대부분 처음엔 불쾌하고 기분이 상해 있습니다. 호스트들이 옆에 앉으면 인상을 찌푸리며 마치 자기는 오고 싶지 않았는데 일행 중 누군가 때문에 억지로 끌려왔다는 식의 어필을 하곤 했습니다. 자신을 호스트바나 다니는 호구로 보지 말라는 일종의 엄포 같은 건데 몇 번 보다 보면 그저 익숙한 패턴이 되곤 했습니다. 기분 안 좋으세요? 말하기 싫으시면 한잔 하세요. 이런 식으로 술을 주고받다 보면 슬슬 안겨오는 경우도 있었고 절반 정도는 아주 불편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언니 하며 싸움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보같이 보여? 그래, 내가 이 사람한테 꽂혀서 오자고 한 거야.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뭐 대략 이런 식이었죠. 그러면 저희는 방을 슬쩍 빠져나가 진정되기를 기다립니다. 보통 이럴 때 다른 방을 둘러보기도 하는데 이게 또 싸움의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릴 무시해서 딴 방에 가는 거냐 하면서요. 2, 30분쯤 지나서 다시 방에 들어가 보면 머리가 엉망이 된 분부터 집에 가버린 분까지 한바탕 전쟁이 끝난 모양새입니다. 이때부터가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위험한 순간이 됩니다. 아직 분이 풀리지 않는 손님을 잘못 건드리면 정말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예쁘게 꾸며진 외모와 달리 인격적인 부분은 오히려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욕을 먹거나 혼날 때면 귀를 닫는 훈련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욕을 들어도 그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 성격을 팀원들이 부러워했고 고참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저와 같은 비슷한 시기에 일을 시작한 정훈이라는 친구였습니다. 키가 185에 80kg이 넘는 당당한 체격을 가진 친구였고 성격도 남자답고 순수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특기가 복싱이었고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날따라 그 친구 얼굴이 좋지 않아 보였는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제력을 잃은 듯 했습니다. 욕을 듣는 동안에도 입모양으로 진짜 하는 게 보였죠. 설마 사고 치겠나 싶었는데 그 순간 복서의 스트레이트가 손님의 얼굴을 정타로 강타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방안이 정적에 휩싸였고 저는 큰일 났다 라는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정훈이는 그동안 쌓였던 화를 터뜨리듯 손님에게 연이어 따귀를 때리며 머리끄댕이를 잡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처럼 여성을 신나게 때리는 모습은 정말 처음이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못 볼 것 같습니다. 게다가 복싱을 해서 그런지 때리는 모습도 묘하게 멋있고 정확했습니다. 워낙 덩치도 좋고 힘도 세다 보니 누가 말리든 말든 상관없이 정훈이의 분노가 가라앉느냐 마느냐만이 중요했습니다. 정말 2, 3분 정도 그렇게 이어지더니 손님은 완전히 축 늘어졌고 간간히 들리는 신음소리로 겨우 생존 여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올까봐 걱정도 많았지만 그날은 다행히 그냥 지나갔습니다. 손님이 깨어나면 고소를 하든 합의를 보든 하기로 했고요. 일반인이었다면 난리 났을 일이지만 이쪽 세계에서는 워낙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다들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오히려 가게에는 저분 술버릇 고쳐야 한다며 평소에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손님이라고 하더군요. 며칠 후 그 손님이 또 가게에 찾았습니다. 정훈이와 저는 지명으로 그 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손바닥으로 쫙쫙 따기를. 신나는 음악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복서가 또 손님을 구석에 몰아놓고 후드려 패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정말 이런 걸 팝아트라고 하나 싶었습니다. 이후에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고 신기한 건 그렇게 맞았던 손님이 그 이후로는 정훈이만 보면 벌벌 떨었다는 점입니다. 술만 들어가면 무섭게 변하던 분이 오히려 더 얌전해졌고 술에 취하면 정훈이의 팔에 안겨서는 애완견처럼 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처맞고 계속 가게에 온다고? 온전한 정신 상태의 친구들이 보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겠지만 일주일 중 5일을 술독에 빠져 양주를 퍼마시고 마시는 만큼 리터당 수십, 수백만의 돈을 벌며 사는 인간들한테는 오히려 이쪽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일하고 저는 일을 그만두고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2달쯤 지나 정훈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애인 손님들이 오는데 일손이 부족하다며 도와달라 하더군요. 물론 애인이란 겁나게 맑고 순한 양이 된 그 여자였고요. 정훈이는 벌써 2천만 원 정도를 벌었다며 너털 웃음을 지었습니다. 라는 썰이었습니다. 이 썰에 관련된 제 경험담을 이야기하자면 저도 옛날에 노래방에서 일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노래방이 이런 노래방이 아니라 준코 같은 그런 이제 술 마시고 노는 노래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노래방에서도 손님들이 직접 호스트바 선수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이제 여자분들을 불러가지고 노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왔던 분들 또 오고 다음번에 왔던 분들 또 오고 같은 곳에서 이제 계속 오기 때문에 이런 데 일하는 선수들과 얼굴을 트고 여러 이야기도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도 이제 선수들의 인생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썰에 보면은 정빠라고 하잖아요. 정빠. 근데 정빠는 제가 듣기로는 여기는 진짜 연예인급 애들만 모인다고 들었어요. 진짜 좀 제대로 된 애들? 일반 호스트바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선수라고 부르는데 그냥 10명 중에 한 2-3명 잘생겼고 나머지는 그냥 깔아주는 역할? 그냥 일반인 얼굴이에요. 키도 그렇게 큰 키도 아니고 하지만 이 정바라는 곳은 기본 키가 180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잘생기고 연예인 같은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정바다. 제가 일했던 가게에 오시던 분들은 그냥 호스트바 선수, 그냥 일반인, 그냥 나랑 비슷한 사람들. 물론 잘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서 이제 그 호스트바 선수들을 부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나이 많은 분들은 없어요. 그 나이 많은 분들은 진짜 호스트바로 직접 가겠죠. 근데 이제 이런 준코 같은 노래방에서 부르는 그 여자분들은 대부분 진짜 20살 초반?
20살 중반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 보면은 술집 여잔가 하는 생각은 저는 그 당시에는 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술집 여자분들은 이제 옷차림이 좀 일반인들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가게에서 호스트바를 부른 젊은 여성분들은 뭐 일반적인 후드티, 맨투맨 이런 복장을 하고 있어 가지고 뭐 술집 여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호스트바 선수들이 사실 상당히 힘든 직업이다. 거의 감정 쓰레기통처럼 취급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자분은 이제 여자분들도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분들은 자기가 술집에서 남자들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호스트바에 가가지고 푸는 느낌으로다가 선수들을 취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또 이 썰에서 아까 보면은 여자분이 남자에게 그렇게 맞았는데 결국은 커플이 되었다. 이런 것도 보면은 술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신 상태가 상당히 불안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남자분들보다도 여자분들이 특히나 정신이 많이 불안한 사람들,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도 한 푼도 모으지 못하고 돈을 많이 쓰는 그런 사람들도 봤고, 이렇게 자기를 때리는 남자와 사귀는 걸 보면은 이 여자분은 계속해서 이런 남자들만 사귈 것 같네요. 뭐 깡패 같은 사람들, 문신 있고 자기에게 해를 가하는 그 행동을 사랑이라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폭력적인 모습을 남성적인 모습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아, 이 정도로 폭력적인 남자는 나를 리드해주고 나를 지켜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그 노래방에 있을 때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진짜. 여자랑 호스트바 선수랑 와가지고 있는데 그 호스트바 남자 2명이서 싸워가지고 병을 서로 머리에 대고 깨고 막 깨진 병으로 이제 서로 막 해하고 그런 사건들부터 진짜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다. 아무튼 오늘 썰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빠이.